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은 리플의 SEC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예상하셨듯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리플의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반대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대를 하는 주요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레시 판사는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법적 판결을 내렸을 뿐 중간 항소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다. 중간 항소 신청은 SEC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는 법 앞에 충성을 보여주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일 뿐이다. 특히 SEC가 중간 항소 신청을 위해서 인용한 테라폼네스 사건은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테라폼네스 사건은 계약장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형식이었지만 리플 사건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잘못된 판례를 인용했다는 것이고요. 만약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리플 역시 전체적인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가 큰 틀에서 리플의 반대 요청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사실 리플의 반대 요청 내용은 우리가 익히 예상했던 범위 안의 내용이라 큰 놀라움은 없지만, 저는 이번 리플의 중간 항소 신청 반대 입장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리플이 ODA 서비스를 위한 XRP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송금 결제 서비스를 위한 XRP 레저를 통한 ODA 서비스가 리플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 비록 지금 ODA 서비스의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EC의 관할권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리플이 성장하고 또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ODA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관 판매를 미등록 증권으로 본 토레시 판사 판결이 향후 리플의 ODA 서비스를 위한 XRP 판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우선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플 소송은 아직 완전히 판결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레시 판사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본 과거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제 조치, 그리고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거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면 리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이번 중간 항소를 통해서 리플의 향후 매출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점유하려고 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매출 중 일부는 SEC 관할권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매출 중에서 일부는 미국 밖에서 나왔고, 그래서 SEC 관할권 밖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등록 증권 거래에 대해서 벌금을 법원이 제시를 할 때 SEC의 관할권 밖의 매출과 그리고 리플의 지출 비용은 제외하고 남은 순수하게 미국 내에서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벌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레시 판사가 사실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리플의 ODA 관련 판매가 기관 판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 규제 예외에 대해서도 법원이 고려해야 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즉 리플은 ODA 관련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최종 판결 전에 분명히 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XRP가 그동안 이 ODA 관련 서비스를 위해서는 통화, 화폐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고 또 프로그래밍 거래는 미등록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리플의 큰 승리를 얻어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는 것이 ODA 서비스를 위한 XRP 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결 명확성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XRP의 역사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결제 프로토콜을 시행하기 위한 가상화폐, 통화로서 정의가 내려졌었고요. 또 관련해서 미국 은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제시를 받는 와중에 갑자기 SEC의 기소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ODA 서비스를 위한 XRP의 채택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법원의 진정한 이해가 뒷받침이 된다면 미등록 증권 거래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번 중간 항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SEC 위선을 보여주는 한 예로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SEC가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기소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두 임원에게 협박성 기소라고 보시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SEC가 항소에서 승소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리플은 법률가들이 SEC가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기소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로써 이제는 리플의 반대 요청에 대한 SEC의 답변이 9월 8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SEC가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답변서 내용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출이 되는 대로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살짝 상회하긴 했지만 실업률이 예상치 3.5%에서 3.8%로 올라갔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내려가면서 고용 둔화의 사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 93%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월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가 금리 동결보다 약간 높았는데요. 지금은 11월도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9월 결정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데이터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향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기에 충분히 좋은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고용의 둔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면밀히 바라봐야 하는 시기도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